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10월 18일 마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었던 급등, 그러니까 급반등 이후에 재반락과 지속적인 눌림, 그리고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지속됐다고 할 수 있겠고, 기간 외인의 매도 매물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개선이 아직 완벽히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라서 조금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최근에 제가 며칠 동안 주도주가 부진한 상태에서는 정치 테마가 치고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추천주를 드리고 실제로 수익을 보고 마감을 했었죠. 보혜 양조를 거래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보혜 양조가 등장할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크게 봤을 때는 여권에서는 유시민, 야권에서는 황교안, 그냥 직함은 생략하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여권 유시민, 야권 황교안,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두 테마주가 지금 양립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은 황교안 관련주와 유시민 관련주 살펴보고,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 잠깐 보고, 기타 주식들, 뭐 기타로 볼만한 주식들은 몇 개 없어요. 오늘은 좀 정치 테마주 위주로 상승률이 많이 크게 나온 편이고, 장중에는 대북주도 움직여줬었고요. 어제 제가 시장 마감하면서 짚어드릴 때 대북주 변동성이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큰 상승이나 모멘텀보다는 변동성 위주의 슈팅 혹은 어떤 큰 변동성이 들어와준, 대북주에 들어와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코멘트랑 종목들 몇 가지 짚어드리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교안 관련주 뭐가 있는지부터 먼저 언급을 드릴게요. 한창재지,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한창재지, 그리고 그 세동, 네, 세동도 오늘 크게 움직여줬고요. 그래서 오늘 크게 움직여준 거는 요거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황교안 관련주로서는 9.1신동, 그리고 디젠스, 그리고 유명한 게 인터엠, 요 정도 있고요. 그리고 9.1신동, 그리고 2구산업,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기타로 뭐 갤럭시아 SM이랑 JT, 뉴인텍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너무 약한 데다가 너무 마이너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가장 강한 게 최근에 한창재지, 오늘 가장 강한 게 한창재지고, 지금 거의 최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상당하고요. 그 9.1신동이 오늘 파동을 보였던 이유가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9.1신동이 그 황교안 관련주로 해가지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한창재지가 거의 대장주급으로 치고 나가면서 9.1신동이 좀 버려진 모습이죠. 9.1신동이 좀 버려진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괜찮은 주식으로 지금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 짚어드린 거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영상 돌려보시면서 정치 테마주, 황교안 관련주 또 쓰일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같이 한 번에
종목 먼저 언급해 드릴게요. 유시민 관련주로서는 보혜양조, 보혜양조가 대장주로서 실제로 추천 거래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뭐 사실 유시민 자체는 지지율도 높아지고 그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돼 있었던 그 예전에 있었던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리를 유시민 작가가 꿰차면서, 유시민이 꿰차면서 어떤 기대감을 올리고 여권 주자 중에서 아주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뭐 유시민 같은 경우에 본인은 뭐 공직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나, 사실 그거는 조금 스마트하게 받아들이자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보통 그냥 나오는 레퍼토리나 시나리오고, 나중에 돼가지고 뭐 반기문도 그랬죠. 나중에 돼가지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정치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누가 뭐 비난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끝입니다. 그 자리에서 끝이기 때문에 뭐 나는 공직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나는 선거 생각 없다 뭐 이런 거는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는 그냥 아예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왜냐면 그거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태세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보혜 양조 자체도 대장주로서 사람들의 인식을 굳혔기 때문에 지금 보혜 양조도 추가적인 상승으로 완전 인식을 굳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GNG는 유시민 관련주 SGNG, 그리고 SG 충광. 원래 SG 쪽은 그 안희정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많았고 수급이 많았었는데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안희정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미투. 그래서 SG는 그 유시민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을 좀 얻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관련주랑 황교안 관련주 중요한 것들 체크해봤고요. 어차피 그 잡주들이나 뭐 수급을 잘 못 받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는 게 밑에 이제 수급이 딸리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장주 위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굳이 좀 아웃사이더들을 찾으셔도 상관없으나 제 스타일은 전혀 아니죠. 저는 아웃사이더를 건드리면은 뭐 물론 저가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점입니다만, 어차피 일장일단은 있기 마련인데 그런 아웃사이더들, 거래량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걸 건드리면 너무 안 갑니다. 진짜 너무 안 가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그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직접 뭐 못 믿으시겠다면 직접 경험을 해보셔도 되고요. 웬만하면 대장주를 조지는 게, 항상 대장주는 수급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언급을 좀 드리자면, 지금 황교안 관련주와 유시민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선을 보자면 2017년 5월이 그거였으니까 그 2023년이 대선이죠. 그러면은 사실 지금 엄청 오래 남았거든요. 아직 2019년도 안 됐고,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2, 3년 전에 보시면 되는데, 2017년 대선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 때 이제 시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 성문전자라던가 뭐 문재인 관련주나 반기문 관련주가 그런 파동이 컸었죠. 근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성문전자도 보시면은 2017년 원래는 12월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뭐 탄핵 그거 터지기 전에는 원래는 12월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지금 보시면 1년,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2년 전에 준비를 하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빨라도, 주식이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빨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마주를 너무 빨리 들어가도, 예상을 너무 빨리 해도 좀 기간에 따른 지치는 현상, 수급이 지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들어가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2023년이면 아무리 빨라도 2020년, 2021년 정도는 돼야 이제 좀 윤곽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쯤 무조건 대장주가 나올 겁니다. 그때도 뭐 항상 대선 때는 막 20배씩 가는 그런 대장주들이 꼭 나왔었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요번에도 분명히 예외 없이 나올 것 같은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나올 타이밍은 사실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나올 타이밍은 아닌데, 제가 최근에도 정치 테마주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 주도주가 부진하고 시장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지금 저도 관찰을 많이 하지만 정말 좋은 주식들이나 뭐 우상향 추세에 있는 모멘텀이 좋은 주식들,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주식들도 너무 변동폭이 큽니다. 지금 하루하루 시장 상황의 지수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리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패닉에 빠져 있고 단타 수급도 많고, 그리고 테마주를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품절주나 테마주 이런 게, 특히 정치 테마주가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살아나요. 그래서 조금씩 살아나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팍 터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팍 터진 경우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한 큰 시세를 보면은 막 어디 개미들이 많이 있는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굉장한 시세를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수십 배를 막 얘기를 논하면서 사람들 막 꼬드기는데, 제가 봤을 땐 너무 그러기에는 너무 이슈가 없다. 그러기엔 너무 이슈가 없고, 지금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사람들을 자극시킬 만한 그런 이슈가 많이 없어요. 근데 허나,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해 두고 제가 먼저 리스크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지금 정치 테마주를 자기가 고려를 하고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리스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기대할 점이 없는 상태에서 테마가 소멸돼 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 남았고, 사실상 지금은 대선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오래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시장이 좋아지면서 다른 주도주가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그 주도주에 돈이 확 몰리면서 정치 테마주가 확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리스크. 그거는 알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요. 허나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 매수적 관점에서 보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상한가를 잡아주고, 시장 분위기도 뭐 한두 종목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오늘 움직여주면서 정치 테마에 관련한 어떤 테마군을 형성해줬기 때문에, 물론 뭐 막 수십 개씩 테마가 움직여도 한 방에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런 테마들도 있긴 한데, 지금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을 얻었을 때 추가적인 거래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해도 괜찮다. 결론적으로 거래하기 괜찮다. 뭐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변동성과 모멘텀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허나 한 가지 본인이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리스크는 테마 소멸이 갑작스럽게 될 수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시장 지수가 좋아지거나 그 다른 주도주 혹은 다른 강한 테마가 나타나서 수급과 돈을 먹어버리면 정치 테마주가 갑자기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시고 어떤 개념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할 수 있을지, 초보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을 만지면 좋을지는 추천주를 통해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은 거 없으면 저는 그냥 버립니다. 괜찮은 거 없으면 버리면 되고, 괜찮은 거 있으면 거래하면 되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만약에 뭐 관심 있으면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정치 테마주는 다 그냥 뭐 사회 이사가 뭐 누구의 인맥이고 누구의 인맥이고 그냥 그런 식의 인맥이나 지연, 학연 지연에 따라서 얽힌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대장주로 인식이 됐냐 안 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어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정치 테마주는 회사에서 부인을 많이 합니다. 뭐 관련 없다, 나는 황교안이랑 관련 없다, 나는 반기문이랑 관련 없다, 우리 회사는 뭐 문재인이랑 관련 없다, 이런 얘기, 안철수랑 관련 없다, 써니전자도 안철수랑 관련 없다, 이런 공시 많이 냈죠. 써니전자 맞나요? 하여튼 안철수 관련주 중에 그런 게 많았었는데, 나는 안철수랑 관련 없다 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허나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더 올라요. 계속 올라. 왜냐면 이미 대장주로 그 인식이 박혀버리면 회사에서 부인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좀 우리나라 한국 증시 정치 테마주의 특성이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뭐 정치 테마주는 어떤 고수분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먹거리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관심을 가져야 할,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허나 중요한 것은
초보분들은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시고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도 변동성인데 초보분들은 기본적으로 따라서 매수를 하고 따라서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얼떨결에 막 후다닥 같이 매수하고 막 무서우니까 팔고 막 이런 게 계획하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초보분들. 그래서 변동성이 큰 테마주는 특히 정치 테마주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특히 개미들에게는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좋은 먹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선택하고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그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린 황교안 관련주, 유시민 관련주 반드시 정리를 해두고 그룹에 HTS, MTS 정도는 다 다룰 줄 아시죠? 그 안에 관심 종목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황교안 관련주 정리해두시고 유시민 관련주 정리해두시고 어차피 나중에 5년 뒤에 5년은 아니구나 4년 뒤에 대선 때 쓰일 겁니다. 반드시 쓰이기 때문에 그냥 미리 만들어 두세요. 만들어 두시고 최근의 변동성 지금 오늘 변동성을 크게 확보했죠. 향후 며칠간은 먹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뭐 자신 없다 그러시면 그냥 보면서 공부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로 오늘 바이오빌, 세미콘라이트, 뉴프라이드 정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움직인 건 바이오빌이었고요. 역배열과 가대낙폭 중에서 오늘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해서 이슈몰이가 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면서 다른 관련주들의 투심도 자극을 한 모습입니다. 정치 테마주가 강했는데도 강세를 유지해 준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일단은 체킹 정도만 해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캐나다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게 지속적인 상승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마리화나나 대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이나 이슈가 있지만 뭐 조정이 잘 나오고 눌림이 잘 나오고 차트가 예쁘게 그려진다면 모를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진입하기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기존의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던 아이즈 비전인데요.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한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뭐 이슈는 자회사 5G 관련한 이슈 그리고 머큐리 그 종속사 그러니까 머큐리의 5G 관련한 것과 그에 대한 기대감과 상장 기대감,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거래량이 많이 떴는데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더 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뜨는 것은 좋은 신호는 아닌데 지금 워낙 성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인정을 받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변동성과 단기적인 슈팅이라던가 뭐 이런 움직임들은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사실 잡아가기에는 조금 이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박스권을 강한 거래량 만약에 이 거래량이 이 밑에 박스권을 돌파할 때 나왔다면 아주 환상적이게 기가 막히겠죠. 거의 바로 관심주로 두고 매수 관점으로 봤을 텐데 지금 같은 이미 고점을 돌파하고 여러 번의 어떤 와리가리 자주 쓰는 말로 와리가리를 해주면서 물량도 털었다가 손바뀜도 일어났다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많이 떴는데 또 완전히 돌파한 것도 아니고 좀 약간 밀리는 모습 그리고 뭐 제가 분봉 해석을 간간히 해드리는데 이건 뭐죠? 거래 흔적인 것 같은데 그 분봉 해석을 또 자주 해드리는데 지금 요거 같은 상승 나올 때 거래량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하락 떨어질 때 하락으로 떨어뜨릴 때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분봉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보면 거래량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좀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안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분봉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펴봤을 때 주식 분석하실 때 일봉도 한번 쓱 보시고 분봉도 한번 쓱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쌓일수록 금방 봐요.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지금 고점에서 음봉 떨어질 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왔죠. 이건 별로 안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도 이걸 압니다.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더 나올 수가 있으나 지금은 조금 애매하고 위험한 위치가 이제 돼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이즈 비전
또 잠깐 공부도 해드리고 다뤄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또 매수하기 좋은 그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G 관련주로서 IG비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치 테마 관련한 개괄적인 공략법이라던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원리 원칙, 시장의 원리 원칙 말씀드렸고요. 뭐 저번에도 몇 번 정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양한 테마가 있고 시장은 순환하기 때문에 다양한 테마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정치 테마는 좀 순환적인 테마죠. 있었다가 시간 지나면 없어졌다가 또 다시 생겼다가 뭐 이런 정치 테마는 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올 거라고 보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들어오는 모습 보였던 거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가치 투자자가 승리하는 가치 투자의 시장 봅니다. 그런 시장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장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같이 짚어드리고 공략법을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나중에 대선 때 아직까진 많이 남았지만 저는 뭐 열심히 저는 주식을 평생 하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그때도 대선 같이 공략하고 이러면은 참 재밌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는 시장이 많이 안 좋고 먹거리가 많이 없었고 지금도 주도주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어차피 다 돌고 돌면서 또 시장은 또 재미를 만들어주고 흥미로운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올 시장에 그리고 우리가 만날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지금 현재에 얽매이지 마시고 잘할 자신 없으면 소액으로 연습하시면서 항상 저는 진짜 여러분들 잘 되길 바라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린다는 거는 어차피 느끼시죠.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시면 소액으로라도 연습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네, 그래서 어느새 한 발짝 한 발짝 미래도 생각지 말고 과거도 생각지 말고 지금 현실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다 보면은 주식도 다른 모든 일들처럼 어느새 성장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코멘트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